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상식과 수료식의 사회를 맡은 LH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최대식입니다. 연말 여러 행사와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시상식과 수료식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가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최로 통일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작품 경영대회인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공모전, 다른 하나는 전문 교육과정인 통일국토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아카데미 수강자에 대한 수료식을 겸하여 진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더 많은 참석자를 기획하였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상자, 수료자 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이 오프라인 행사장에 모이고 그 이외 분들은 유튜브 도시TV로 송출되는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주요 인사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글로벌사업본부 이용삼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공모전을 총괄해 주신 통일국토공모위원회 권일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통일국토 아카데미 총괄 운영하신 아카데미 운영위원회 김미숙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학회 회장 김현수입니다. 오늘 오늘 한 3개월 동안 오랜 각고의 노력 끝에 시상식과 수료식을 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해 주신, 공모전에 응모해 주신 여러분과 또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 또 심사위원 여러분, 또 강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계획과 학술 단체입니다. 국토와 도시, 토지주택 분야를 연구하는 단체죠. 저희들한테 사실은 이 북한의 국토와 도시라는 것은 굉장한 꿈을 가진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국토란 것은 굉장히 이제 고립된, 섬보다 더 고립된 곳이죠. 여기에 서울과 평양을 철도로 잇고 또 북경을 잇고 여기에서 파리와 런던을 거쳐서 이 대륙으로 연결된다는 이 큰 그림은 우리 청년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또 기업인들한테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보여줄 수 있는 원대한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이 아카데미의 프로그램과 공모전의 주제를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LH와 학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전엔 각각 이렇게 해오던 것을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LH 변창흠 사장님께 큰 결단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올해 저희 학회 통일부회장으로 모신 경남대학교 임을출 교수님 잠시 후에 또 강의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보태주셨고 또 후원해 주신 장관상을 수여해 주신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행사여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숙 LH 센터장님 또 권일 교통대학 교수님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애써 주셨습니다. 첫 해라 좀 어색하고 좀 미약하였으나 아마 끝은 창대할 것을 기대하고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두 가지 행사가 연말에 동시에 진행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2020년 남북교류와
미래국토 비전 작품 공모전과 통일국토 아카데미 행사를 하게 되고 오늘 수료식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는 과거에 이제 국토학회는 오랫동안 해왔고 또 LH는 LH 나름대로 또 사업자로서 그동안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김현수 회장님의 강력한 요청 그리고 또 LH의 판단에 따라서 같이 통합하게 돼서 LH로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중요한 행사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돼서 또 열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데는 오랫동안 또 통일 문제 또 그 남북 협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또 김현수 회장님의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이런 기반 속에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연구하거나 또 열망을 가진 우리 국토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오랜 연구의 경험과 또 미래 국토에 대한 또 기대를 가진 그 뜻을 가진 미래 학자들의 뜻이 같이 함께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는 북한에 실질적으로 많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공단을 사업 추진하다가 왔고 거기에 만들어진 그 호텔은 아직 개관도 하지 못한 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좀 다행스럽게 미국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나서 북한과 또 새로운 관계가 또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 아쉽게도 그 미국과 우리 정부 간에 서로 정당이 서로 불일치하는 시기가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때마다 또 북한의 또 태도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좀 활성화되지 못한 참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두 정부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북한의 이제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또 진전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고 새로운 돌파구가 또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김일출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그 미국 대선 이후에 또 남북 관계가 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중요한 행사 남북 교류와 미래 국토에 대한 우리의 비전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공부하신 이제 통일 국토에 대한 아카데미의 성과를 또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면서 오늘 그 통일 국토 남북 교류와 미래 국토 비전 작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그 철도 구상이나 또 신의주 구상 또 이런 각종 이제 아이디어들이 실제 실현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LH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조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현수 학회장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한 해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함께 뜻이 모이면 정말 우리가 또 못할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적인 남북관계 또 전환에 따라서 저희 LH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또 여기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남북 교류나 또 북한의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통일부 장관을 대신해서 조현우 통일정책협력관님의 축사, 이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해서 박무익 국토도시실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조현우입니다.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공모전 시상식과 통일국토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과 미래국토비전에 대한 남다른 관심하에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신 분들과 아카데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70여 년간의 분단과 대립으로 인해 인식과 사고의 지평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국토의 개발과 활용 논의는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모전은 미래 세대가 분절된 한반도의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국토의 비전을 창의적으로 그려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국토아카데미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알찬 강의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통일된 국토 개발의 꿈을 꾸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평화의 가교로서 역할을 다하는 가슴 벅찬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내기빈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남북 간 대화와 협력으로 분단의 시간, 단절된 공간을 극복하고 이를 남북의 시간, 평화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미래의 비전이 현실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박무익입니다.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작품 공모전 시상식과 통일국토아카데미 수료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님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통일국토와 도시의 새로운 청사진을 모색하는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통일국토와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낼 전문가로 활약하실 통일국토 아카데미 수료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대응하여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인도 협력과 교류 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간 한 걸음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관계의 큰 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한반도의 평화 국면도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다시금 트이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과 수료생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개회 진행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식과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공모전에 대한 심사평가 시상, 통일국토 아카데미에 대한 경과보고와 수료증 수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공모전의 경과 및 심사평을 공모위원회 권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과 통일국토 공모위원회 위원장 권일입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토지공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한 2020년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작품 공모전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전은 남북교류 협력 및 미래국토비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의 취지가 있습니다. 올해 공모 주제는 북한 지역에 대한 도시, 주택, 그리고 경제와 관광에 대한 특구, 그리고 인프라, DMZ에 대한 이용, 남북 도시 간 협력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작품은 논문과 패널 두 가지 형식으로 공모를 받았으며 참가 자격은 2001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에 있는 국민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공모 분야는 학생 분야와 일반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했으며 공고는 저희가 올해 8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공고를 진행했고 사전 신청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그리고 공모 접수는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와 수상자 발표는 11월 30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올해 응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이 16편이 접수가 되었고요. 패널은 9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부분은 총 25편이 접수되었으며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 5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30편에 대해서 논문의 심사위원은 9명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권영덕 박사, LH 남북전문위원 김의도, 연세대학교 교수인 손동욱,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한반도 동아시아 연구센터 소장인 이백진, 경기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이상대, 서울대학교 이영성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최천운, LH 북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대식 박사 등 9명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와 시상 방안은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과 논문을 구분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은 작품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상으로 선정을 하였고 국토부 장관상을 제외한 패널 부문에서 최고 성적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 대한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국토부 장관 수상팀을 제외한 논문 부문에서 최고 평점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그리고 입선에 대해서는 논문과 패널을 구분하지 않고 평점 80점 이상 받은 작품에 대해서 입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반 부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상을 시상하겠으며 심사위원으로부터 2위와 3위의 평점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 각 토지주택공사 사장상과 대한국토도시계획 사장상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입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으로부터 평점 80점 이상 받은 작품이 없어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사 결과와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토부 장관상에 대해서는 DMZ 교육특구 조성 계획에 관한 연구를 공모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안형준,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장상에는 OSC 기술을 활용한 한반도 주택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를 공모한 양종원 외 2인,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에서는 신의주 개발 계획을 공모한 한국교통대학교의 송유진 외 2인, 그리고 입선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흑돼지 특구 협력 사업 연구를 제안한 고경아 외 2인, 제주대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평양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모한 동국대 북한학 전공을 하고 있는 이남수 외 1인, 그리고 쿠바 하바나시의 도시성장 과정과 도시계획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공모한 서울시립대 이보라, 통일에 대비한 북한 교통수요 예측 모형을 제안한 공주대 나영석 외 2인, 그리고 공동 공유구역을 제안한 부경대 장영준 외 1인이 입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문에 대해서는 국제화물열차 운행 절차 정립과 시행 효과 분석을 제안한 하오근,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에는 트램 중심의 북한 도시 광역 관광철도망 구축을 제안한 한우진, 그리고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장상에는
남북 및 동부가 국제철도 물류 수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한 이선우의 이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사평은 시간 관계상 국토부 장관상과 통일부 장관상 두 개 작품에 대한 심사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장관상 수상자인 DMZ 교육특구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는 기존 DMZ 생태평화공원, 관광지 개발 등에 더하여 창의적인 교육특구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남북의 수용 가능성을 높여 실현 가능성 제한이라는 점에 우수한 제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DMZ의 경우 부동산이 국유인 상태로 집가 상승분이 정상적인 시장에서 형성되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좀 필요하다는 한계가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제안 내용이 창의적이고 전반적으로 논리성과 구체적 대안의 제시 등 논문의 완성도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남북 합의에 따라서 조기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제안의 실용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어 국토부 장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장관상입니다. 국제 화물열차 운행 적립과 시행 효과 분석에 대한 심사평입니다. 남북 대륙철도 연계와 관련하여 연구 설계, 조사, 분석,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른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논리적 주장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잘 정리한 논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국제 화물열차 운송을 위한 필요한 공공주체와 민간 업무의 관련성, 그리고 주요 거점별 업무에 대해서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운송시간, 운송거리 등의 관점에서 정책 효과 분석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제시한 것들이 돋보인다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장래 남북한이 국제철도 분야의 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통일부 장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모전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심사 결과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모전 시상식입니다. 제가 성함을 호명하면은 수상자 등 입장하셔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통일부 장관상입니다. 시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은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장관상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30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학생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 DMZ 교육특구 조성 계획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한 서울대학교 안형준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 서울대학교 안형준, 귀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통일부가 후원하는 2020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작품 공모전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상장을 수여함. 202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일반 부문 통일부 장관상 국제화물열차 운행 절차 정립과 시행효과 분석 논문을 제출한 한국철도공사의 하오근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통일부 장관상 한국철도공사 하오근, 위 사람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하고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0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작품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3일 통일부 장관 이인영.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기관장상입니다. 기관장상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은 마찬가지로 변창은 사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학생부문 커넥투게더 신의주 개발계획 패널을 제출한 한국교통대학교 송유진 공효인 조성빈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한국교통대학교 송유진 공효인 조성빈 위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에서 후원하는 2020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작품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0년 12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일반 부문 트램 중심의 북한 도시 광역 관광철도망 구축 논문을 제출한 미래철도 DB의 한우진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미래철도 DB 한우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은 김현수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학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학생부문 OSC 기술을 활용한 한반도 주택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했는데요. 연세대학교 양종원 김지우님, 서울대학교 김세민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양종원 김세민 김지우 위 사람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에서 후원하는 2020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작품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0년 12월 3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김현수. 예, 다음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일반 부문 남북 및 동북아 국제 물류 수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를 제출한 한국철도공사의 이선우, 김노사, 변현진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입선작으로 총 5팀이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학생 부문인데요. 제주대학교 고경화, 송방현, 오지은님의 지속가능한 흑돼지 특구 협력사업 연구 논문, 동국대학교 이남수 이도님의 도시재생을 통한 평양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논문, 서울시립대 이보라님의 쿠바 아바나시의 도시성장 과정과 도시계획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논문, 공주대학교 나서경, 이한빈, 김동현님이 제출한 통일을 대비한 북한 교통수요 예측 모형 개발 패널, 부경대학교 장현준, 송나온님의 조인트 쉐어 에리어 공동 공유 구역 패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분들께는 상장과 부상을 우편 등으로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요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을 미리 준비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MZ 교육특구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로 수상한 안영준입니다. 먼저 부족한 그림에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DMZ의 교육특구라는 새로운 공간 정체성 도입을 제언하면서 교육특구에서 남북한 청년들이 학업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교류하기 시작한다면 정치 외교적인 논리가 침범할 수 없는 통합이 시작되지 않을까 꿈꿔보면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공모전에 모인 작은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공사 해외남북철도사업단에 근무하는 하오근입니다. 우선 근본 2020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공모전에서 통일부 장관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출한 논문은 국제화물열차 운행 절차 정립과 시행효과 분석입니다. 본 논문은 남북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하여 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국제 철도 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정립한 것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국제 화물열차 운행의 운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북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한 철도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0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공모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을 수상하게 된 패널명 커넥트투게더의 팀장 송유진입니다. 먼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에 공모전의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시계획, 개발 분야에서 신의주를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신의주를 대상지로 정한 이유는 신의주가 북중 교역의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이 그 이상 특구를 개발할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 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북한에게 기술력과 자본을, 북한이 남한에게 노동력 제공을 통해 중국 자본에 잠식되지 않고 남북한의 동시주도로 신의주를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의주 개발을 통해 원활한 남북한의 교류와 북한의 경제성장, 더 나아가 남북한의 경제적 평등과 공동체 달성을 목표로 삼아 분석을 통해 남북한의 장단점을 도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 패널을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 초기에는 북한의 교통 인프라를 빠르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에 필요한 자본의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북한의 저비용으로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트램, 즉 노면전차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단 평양의 낮은 인구 밀도와 적은 자동차 대수를 고려한다면 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평양시 북쪽 20km 지점에는 평양 순안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평양시와 이곳을 연결하는 철도에 일반 철도에서도 달릴 수 있는 트램인 트램 트레인을 운행시킨다면 평양 시내 도시철도와 환승 없이 직결 운행이 가능하여 큰 교통 편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는 산악지형이 많습니다. 이곳에 급경사도 오를 수 있는 산악 트램을 운행시킨다면 환경 보호와 관광 자원 개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저의 트램 설치 제안이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 남북교류와 미래국토비전 공모전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을 수상한 김세민, 양종원, 김지우입니다. 수상 논문의 제목은 OSC 기술을 활용한 한반도 주택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이며 부제는 한반도 평화주택 플랫폼을 중심으로입니다. 통일한국의 미래를 상상하며 한반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OSC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프롭테크 중에서 자주 활용되는 건설 현장의 플랫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플랫폼 도입 시에는 한반도 주택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뜻깊은 대회를 개최해 주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소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연구원의 이선우 책임연구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모전을 준비하신 여러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논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남북 및 동북아 국제철도 물류 수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동북아 철도 공동체라는 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철도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매개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교류 및 공간 통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국제철도 물류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철도 물류 운송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른 표준화된 국제철도 물류 운송 프로세서를 정립하였고
국제철도 물류 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과 물류기지 구축 및 철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는 국제 정세에 따라 내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관계에 대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인내를 갖고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차분히 단계별로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남북 교류와 미래 국토 비전 공모전의 시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주요 인사 소개에서 이제 빠진 두 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 직후 귀중한 강연을 해주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물줄 통일부 회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이 두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체 강구황 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순서로 통일국토 아카데미의 수료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통일국토 아카데미의 진행 경과를 아카데미 운영위원회 김미숙 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아카데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아카데미는 학술단체인 국토학회와 특구개발 경험이 있는 LH가 공동으로 기획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1일 한여름에 수강생 모집을 시작으로 해서 9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주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35명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33명이 수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수강생 분포를 보시면 민간기업 5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은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20, 30대 그리고 5, 60대가 골고루 이렇게 그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입학식 그리고 5주차 수업, 이번 수료식까지 3번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5주차 수업만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주간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29분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95%로 굉장히 높았고 이 수업을 다른 주변에 소개를 해 주시겠느냐고 물은 거에서도 대부분이 그렇다고 의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이 되게 원활하지 않았고 그리고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다는 것. 또 온라인이라서 지방에서도 수강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지만 비대면 수업이 갖는 약점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들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수료 후에라 할지라도 코로나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좀 대면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아카데미 경과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굉장히 열심히 마지막까지 이렇게 수업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카데미 경과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수료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여는 양기관을 대표해서 김현수 학회장님이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대표로 정림건축의 이창훈 상무이사님, 경남대학교의 정규식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수료자 대표 정림건축 상무이사 이창훈, 상기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통일국토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김현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네, 다음 수료자 대표 경남대학교 교수 정규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자 대표 2명을 포함한 전체 35명의 수료자분들 성공적인 수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수료자 대표로부터 간단한 교육 수료 소감을 듣겠습니다. 네. 통일국토 아카데미 수강생 이창훈입니다. 저는 이제 사내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남북경협 TFT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았고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20번의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또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통일국토 아카데미 수료생 정규식입니다. 통일국토 아카데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 종교 단체에 그 천주교 마산교 민족화해위원회라는 곳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학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국토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그쪽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정보였을 수도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추천에 의해서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라는 곳에 추천을 받게 되어서 그곳에서도 많은 통일학자들, 정치학자들, 북한 학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그래서 제가 정작으로 통일국토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에게는 아시다시피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지방에서 왔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도 강의였지만 특별한 저에게는 관심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되었고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강의 내내 많은 호기심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도 얻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 아카데미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지역에서도 작은 활동을 통해서 또 지식을 쌓아 나가는 그런 활동을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통일국토 아카데미의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행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강연과 자담회입니다. 이후 진행은 공모위원회 권일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장례 정리를 잠시 하고 2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특별히 마련된 특별 강연과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경남대학교 이물출 교수님, 그리고 저희 학회의 통일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이물출 교수님께서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한 강연을 듣고요, 특별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물출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미국 대선 이후의 이제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남북 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공모전의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도 드리고, 또 통일국토 아카데미 수료생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남북 교류와 미래 국토 비전과 관련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또 뭐 가슴 설레는 비전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숙명적으로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이 미국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정말 복잡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들으셨겠지만 분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큰 담론이기도 하고 아주 치밀한 또 전략과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짧은 시간만 여러분과 함께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전망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은 미국 정책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주체는 북한입니다. 물론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토대 위에서 과연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또 남북 관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오늘 북한 내부 정세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이든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과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전략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명확한 정책과 전략과 노선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선제적으로 이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비전과 전략, 정책을 만들고 그 토대 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정책과 전략을 미세 조정할 뿐입니다. 그래 큰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 큰 전략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가 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원대한 목표입니다. 굉장히 원대한 목표입니다. 그럼 사회주의 강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듣고 조금 실소를 하실 수도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하루 세끼 쌀밥에 하루 세끼를 먹고 고기 국물과 함께 밥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래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회주의 강국입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주의 강국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강국은 여러분들에게 하루 세끼 쌀밥에 고기 국물을 제공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게 자기들의 목표다 이겁니다. 이걸 향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정교한 전략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위 전략이죠. 이제 그게 이제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 과학 기술 문명 강국, 경제 강국입니다. 이건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요소가 다 잘 치밀하게
결합이 돼서 비로소 하루 세끼 쌀밥에 고기 국물에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오랫동안 대치 국면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대외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정치, 사상, 군사, 과학, 문명, 경제 이게 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사실 이런 어떤 하나의 중요한 전략들은 이미 김일성 주석 때부터 만들어졌던 거긴 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더 정교해지고 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화되어 있고 또 전략화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이 틀 내에서 북한을 봐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중요한 하위 전략적 요소들을 다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지금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우리가 노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노선은 최상위의 이제 정책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노선에 따라서 북한의 모든 당, 정, 군이 이 노선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선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경제 정책의 역사 또는 군사 정책의 역사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늘 국방과 경제, 국방은 이제 결국 핵 무력으로 다시 이제 목표가 좀 변화되긴 했지만 북한은 늘 국방과 경제를 얼마나 잘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을 잡고 이 국가를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실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과 관계가 좋을 때는 경제에 좀 더 집중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또 국방에 더 치중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은 한 번도 편안한 평화로운 시절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불편했고 어느 순간 이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한 어떤 이 전쟁까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지금까지 이어왔는데요. 이 자원이 부족하고 고립되고 어떻게 보면 폐쇄된 이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국방과 경제를 얼마나 잘 전략적으로 이 조율을 해서 이 자원을 잘 분배하느냐 이 문제와 이 생존의 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국방에 더 신경을 썼다가 한때는 경제에 더 신경을 쓰고 어떤 경우는 병진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국방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자원을 또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도 없었고요. 자기들이 많은 비전도 만들어내고 경제발전 계획 이런 것도 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정세 변화.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정세 변화 때문에 원래 애초에 목표했던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이제 정면 돌파 노선. 그러니까 이제는 제재가 쉽게 풀기 어렵다. 미국을 상대해 보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어렵다. 이제는 제재는 상수로 본다. 제재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노선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2016년에 7차 당대회라는 걸 열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게 이 핵심이 뭔가 하면 결국 주민생활 향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5개년 전략의 목표가 경제 부문 사이 균형입니다. 그동안 국방공업을 너무 발전시키다 보니까 경공업 농업이 너무 이게 위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공업 농업은 주민생활 향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건설도 하면서도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서 어떤 식으로도 주민들에게 경제강국 건설에 대한 어떤 비전, 목표를 좀이라도 달성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고도화시키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회로부터 역대 최강의
제재를 부과받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주민대생을 향상하겠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세웠는데 그 다음에 역대 최강의 유엔 제재를 받으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올해 마감되지만 굉장히 어렵다. 북한 스스로 이게 이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이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결국 이 김정은은 어떤 경제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느냐? 핵심은 과학기술입니다.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립성, 주체성, 현대화, 정보화를 촉진하고요. 강화 또는 촉진하고 그래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을 통한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식 기반 경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 기반 경제하고 약간 다릅니다. 같으면서 다릅니다. 북한은 이 지식의 핵심을 정보로 봅니다. 정보, 과학기술 정보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을 하겠다. 이게 바로 경제강국 건설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강국 건설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미국하고 상대해 보니까 이게 이제 제재는 더 이상 완화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 결국은 우리 내적 동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력 경쟁 역량을 강화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그러면서 경제사업 체계화 질서 정비, 경제관리 사업 개선, 정산, 절약, 품질 제고, 과학기술 인지 양성, 주요 공업 부분들 생산 이런 다양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그런 주객관적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부적 공급이랄까 충분한 자원, 재원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여러분이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올해 2월 달부터 아니 1월 말부터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했죠. 완전히 폐쇄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내부 역량 강화, 자력 경쟁 역량 강화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원래 목표였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원래.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돌발 변수란 게 결국 코로나19인데요. 그리고 또 지난 여름에 자연재해, 수해부터 태풍 정말 이 만만치 않은 그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런 돌발 변수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이 투쟁 가업들을 다시 재검토하고 투쟁의 방향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 자체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쉽게 할 수 없는 얘기죠. 자, 이게 제대로 안 됐다. 제대로 정말 원래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상황을 굴복하지는 않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방향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 코로나19의 영향은 정말 이거는 우리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9월까지 북중 교역액이 73% 감소가 되었고요. 9월 한 달만 해도 북중 교역이 91%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단된 겁니다. 거의 중단됩니다. 2014년, 15년, 16년에 북중 교역액이 60억, 70억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원래 지금 교역액이 5억 달러 수준입니다. 몇 년 전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60억, 7억, 10억 달러를 해서 원래 교역액이 5억 5천, 6억 달러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북한에 주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그 외에도 관광 중단이 되면서 외화 수입이 제로고 뭐 시장도 위축이 되고 화물과 사람의 이동이 막히니까 시장도 위축될 뿐만 아니라 생필품 공급, 그 식량 공급, 또 물가 환율의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1달러에 한 8,000원대가 그 기본이었는데 지금 1달러에 북한 돈 6,000원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북한 상황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중 무역이 지금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고 더군다나
사실 우리는 그동안 북한 그 2017년부터 부과된 초강력한 이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이거는 제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코로나가 오히려 훨씬 더 영향을 미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표에서 그 그림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거의 뭐 73%까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해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우리가 잘 보다 더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특히 이제 내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엽니다. 그러면 이 8차 당대회는 어떤 방향을 제시할까? 그게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기조라 그러죠. 이 정책 기조가 변화되기 어려울 거로 봅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일심 단결. 인민의 생명, 안전, 재산 보호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방역 사업이 우선이다. 대외 의존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이제 남북 관계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렵지만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국내의 생산 단위, 개발 단위, 연구 단위, 이 개발 단위가 연구 단위입니다. 개발 단위, 연구 단위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결하겠다.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바깥을 넘보다가 자식을 죽게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계속 지금 북한 주민들을 의식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의식화는 뭐냐? 남북 관계, 대외 지원에 기대하지 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요약하면 북한은 내부 역량 강화, 경제 관리 시스템 개선, 내부 자원 총동원 체제, 위기 관리 능력 강화에 초점 맞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변수가 여전히 내년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감염병 등 외부적 파동에도 끄덕하지 않는 자립경제의 건설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북한 내부 정세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생각하시면서 북미 관계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자료 여러분들이 자료 참조하시고요. 지금 그 바이든 당선인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했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4년을 지켜봤습니다. 그 임기가 4년이 겹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에 권력을 승계받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4년을 김정은 체제와 김정은 지도자를 상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당선인 이 사람은 그때의 기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이 지도자가 젊은데 너무 무모하다. 너무 외부 세계, 국제사회의 어떤 충고, 권고를 말을 안 듣는다. 뭐 인권, 특히 이제 인권 문제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을 잘 모른 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을 너무 잘합니다. 북한의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야당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잘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이든 당선인은 공약이라든지 다양한 발언을 통해 자기들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바이든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을 아직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신뢰하기까지는 사전 탐색전이 필요하다.
실무자가 북한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정말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 특히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미국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정상회담도 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그 빅딜을 모색했지만 결국 안 됐다. 그거는 왜냐? 그거는 다자적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서 북한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핵 합의 경험이 이거는 북한에도 여전히 이거는 유용성이 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제재 완화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건부로 하겠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감수할 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향후 북미 관계 전망은요, 사실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 많은 변수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당선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국내적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된 그런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제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연관된 경제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거든요. 그 통합을 해야 되고,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이런 걸 과연 이런 문제가 북한 문제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행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문제에 우선 최대한 집중하면서 북한은 최대한 북한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취할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사실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방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숙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율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미 북한의 입장은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면서 또 그 협상 과정에서 이미 자신들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 쪽도 웬만큼 자신의 정책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그거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가 이제 이 표에서 설명했지만 이 격차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율하느냐, 그게 지금 과제라고 보고요. 지금 대세라 그럴까요? 다수 의견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북한이 먼저 핵 문제와 관련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먼저 비핵화 관련된 진정성을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라.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무기 도발하지 마라. 핵과 미사일 발사하지 마라. 그 발사하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하고 그 트럼프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다시 협상하고 정상회담하고 이러지는 않겠다. 오히려 북한을 더 압박하고 제재하고, 그것도 동맹 다자 간의 어떤 그 공조 체제를 굳혀서 그렇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계속 보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은요, 사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미 관계에 앞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회 요인은 뭔가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초반부터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느라 북한 문제에 자신들이 이렇게 힘을 더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상당한 자율권 또는 협상권을 주는 방안입니다. 우리가 국내 문제에 집중할 테니까 북한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협상을 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북한에도 전달된다면, 북한도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자율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그런 권한을 준다면, 그런 어떤 자율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정부는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힌 상태에서 다시 북한을 접근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다시 남북관계 중심,
그게 북미 관계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미래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전망하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적인 에너지, 여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컨센서스가 대미 영향력 또는 대북 영향력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이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한반도 정세와 그리고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물철 통일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남북교류와 미래국토 공모전 그리고 통일국토 아카데미 수료식을 기념해서 저희가 특별 강연과 자담회를 기획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도 지속하고 이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북 관계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했다, 하겠다는 그런 어떤 판단하에 오늘 이물철 부회장님께 좀 우리의 남북 교류의 상대국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특별 강연을 부탁드렸고요. 그 취지에 굉장히 잘 맞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바이든 당선자도 중요하지만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매우 뜻깊은 강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담회는 한 25분 정도 시간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자담회는 저희들이 특별 이 자리에 오신 분으로부터 소개를 드리면은 LH 북한 센터장의 김봉준 센터장님, 그리고 통일국토 아카데미를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셨던 김미숙 박사님, 그리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장님인 김현수 교수님, 그리고 오늘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만 혹시 또 저희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이물철 부회장님께 또 여러 가지 상이라든가 또는 뭐 토론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수 있어서 좀 같이 부탁을 좀 드렸고요. 이따가 또 저기 LH에서 글로벌 사업 본부장님께서도 좀 토론에 좀 같이 한번 임해 주시면, 지금 플로어에 계십니다만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받은 시간 한 25분인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이내로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남북 교류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모전 또는 통일국토 아카데미 관련된 것과 관련된 주제라면은 뭐 아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해드린 순서대로 우리 김봉준 센터장님께 먼저 마이크를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LH 북한 센터장 김봉준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제가 북한 특구 개발로 강의를 했는데 오늘 자담에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초청을 받았는지 한번 여쭤보니까 수강생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종료식 때, 수료식 때 한번 좀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공모전 아카데미 시상식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북한 대학원 대학교도 있고 3.1 회계법인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일반적입니다. 정치 경제를 주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학회하고 LH가 했던 거는 북한 건설 분야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도시주택 인프라, 사실 이거 하기 되게 어려운 분야고 과연 이게 맨 처음에 기획이 됐을 때 저는 과연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도 있었고, 근데 참여하신 분들의 열기도 높았고 강사진들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어떤 첫 번째였지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저는 남북 경협의 환경이 변화하는 것
것에 상당히 잘 부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어떤 대북 사업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지방정부에서 많은 그 대북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류협력법도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국 단위의 조직이 생겼습니다. 한 50여 명이 대북 사업을 준비가 있고, 강원도 이런 접경 지역,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수강생을 좀 면밀히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 인천시 이런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첫 번째 시도였지만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인 부분들,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구체적인 경험과 그 전문적인 것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현수 교수님 또 아주 그 방향을 잘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전 아카데미를 저는 지속 발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그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LH형의 토지주택 포럼을 한번 발족을 해보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디하고 같이 조인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여력상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회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꾸려 나가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토지주택 포럼을 오늘 우리가 올해 했던 공모전이나 아카데미와 연계를 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LH가 주요 학회와 중심이 돼서 북한 사업과 관련된 상당히 튼튼하고 단단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이문철 교수님이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와 그 전에 오바마 정부와 같은 민주당 정부인데 일부에서는 저런 우려들을 사실 좀 하고 있더라고요. 오바마는 사실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방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방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강한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하든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든가, 이 둘 중에 방법을 하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특히 바이든의 행정부가 꾸려지기 그 전까지 북한이 무리한 도발을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가 잘 소통을 해서 잘 막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걸 대화를 통해서 풀어간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오히려 더 좋은, 그래서 그 대화로 가는 과정에서 그 남북 경협의 계기가 새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현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봉준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뭐 제가 따로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가장 좀 저희로서는 좀 의미 있게 들은 얘기가 북한 지역에 대한 그 토지주택 포럼을 또 새로 좀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과 이제 내년도에 어떤 그 공모전, 그리고 통일국토 아카데미, 이거 같이 연계되면은 사실은 또 내년에는 한층 좀 더 진보된, 좀 발전된 이런 어떤 남북 관계의 연구라든가 또는 공모라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 학회와 LH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숙 박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그 경과보고 때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니까 그 출석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생각이 이제 수강 후기를 매 수업마다 수강 후기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내는 분들을 출석을 하신 걸로 하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개 강좌이니까 출석을 70%로, 즉 14개 이상 강좌에 대해서 수강 후기를 작성하신 분들에 한해서 수료증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35명 중에 33명이 수료를 하신 것처럼 수강 후기를
거의 모든 강좌에 대해서 이제 작성해서 내주신 거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들 작성을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볼 때마다 되게 막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제 하시겠다라는 열이 이런 게 느껴져 가지고 매번 그 수강 후기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물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이제 향후에 한미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상호 신뢰를 다져야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각 분야에서는 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멀리 계신 분들도 할 수 있었다는 또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또 이렇게 수업을 한다면 이제 코로나가 개선됐다고 해서 전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섞어서 한다면 이렇게 수도권 안에서만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험을 좀 살려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걸 좀 준비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수강 결과 설문 결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전혀 대면 서로 이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북한이란 부분이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갈 수도 없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 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대면하고 서로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못해서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개선이 되면 좀 이렇게 몇 번 좀 뵐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숙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김미숙 박사님하고 저희가 통일국토공모전 아카데미를 같이 진행하면서 저희가 한 5월 정도부터 거의 단톡방을 만들어서요. 어떻게 진행할까 하는 논의들 참 많이 했는데요. 김미숙 박사님이 이 통일국토 아카데미에 대한 진행이라든가 또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굉장히 말씀 들어보면서 저도 느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석 또 수강을 하신 수강생들께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마다 또 이렇게 수강 후기라든가 하는 것들을 남겨줄 만큼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년도 그리고 향후에도 굉장히 좀 우리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장님이신 김현수 교수님 토론을 듣겠는데요. 저희 김현수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저희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2016년과 17년에 사실은 통일국토 공모전이라는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획을 해주시고 이번에도 제가 공모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모전에 대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은 모든 부분을 그 전에 또 경험이 있으셨던 우리 회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상의를 좀 해가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모전 또는 여러 가지 학회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이걸 기획 시작하던 때가 새롭습니다. 이게 출발이 좀 늦었죠. 공고가 좀 늦었습니다. 늦다 보니 좀 급하게 온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랴 했는데 저는 배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아마 LH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 공기업과 또 국토도시학회라는 우리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가 하나의 프로를 만들어내기가 금방 되지는 않겠죠. 서로 이렇게 조율도 하고 맞추어 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의 공동 후원을 얻는 것이 그게 또 많은 시간을 좀 소요를 했습니다. 해서 또 이제 양측 장관상도 만들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고가 좀 늦게 나갔고 좀 시간이 아쉬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렇게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 토지와 주택, 국토와 도시
특히 DMZ와 개성공단, 경제특구라는 주제는 LH의 아주 고유한 영역 부분 사업 영역이죠. 그다음 저희 국토학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사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공기관에서 많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제로 특화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계속 경쟁력, 차별성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물출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 체제하에서 이 제재는 상수다. 이런 제약 속에서 어떻게 남북이 교류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주제를 발굴할 것인가. 김봉준 단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문제라든가 하는 것에서도 또 새로운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수강생들의 분포라든가 공모전의 주제를 보면서 작품 주제를 보면서 내년도에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시기도 좀 앞당기고 공모전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일반 학생들의 관심을 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아카데미에서도 우리 김미숙 박사님이 아주 칼같이 강의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좀 평가가 안 좋은 강사들은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을 해서 새로운 강좌로 꾸미들 것을 약속드리고 하여튼 첫 출발입니다만은 이 양측의 이 협력과 이 행사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여기 그 데스크에는 앉지 않으셨는데요. 플로어에 계신 사실은 LH에서 또 그 북한 사업이라든가 하는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신 그 이용삼 글로벌 사업 본부장님의 토론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H 글로벌 사업 본부장 남북 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 이용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1회죠. 2020년 남북 교류와 미래 국토 비전 공모전 시상식 및 통일 국토 아카데미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해 이렇게 멋지게 시작했으니까 발전을 거듭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수료식과 이게 일이 번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LH 국토도시학회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주최했는데요. 내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도 최대한 지원도 하고 참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LH는 지금 남북 국토도시 쪽 그 남북 협력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16년까지죠. 13년 동안 중간에 이제 중단된 부분도 있지만 개성공단을 13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올해 지금 8대 이제 남북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축이 개성공단 재개를 대비한 준비입니다. 개성공단이 지금 100만 평 1단계 개발해서 지금 철수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좀 보수할 부분, 진입되는 그 통일다리 부분, 그다음에 물을 공급하는 그 상수도 시설 무슨 도수터널 보완 부분, 그다음에 근로자 숙소 건축하는 부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개성공단을 그 재개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올해도 계속해서 왔습니다. 개성공단 외에 저희 이제 8대 핵심 과제가 이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남북 공동특구 사업을 이제 용역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판문점 등 접경 지역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 도시 구상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남북 사업을 위한 그 주변 여건, 그다음에 네트워크 부분도 계속 보강을 하고 있고, 뭔가 그 남북 사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바이든 정부도 이제 이게 아까 지금
우리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북한 센터장님, 교수님 쭉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제 이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봅니다. 어쩌면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 정권에서 이게 급변하게 지금 약간 뭐 스탠스를 지금 오바마 정권 때 느꼈던 그 스탠스를 쭉 이렇게 갖고 있겠지만은 급변한 정세 속에서 또 다른 급변한 정세가 저는 가능도 있다고 보거든요. 남북 사업은 이게 항상 이런 급변한 상황을 항상 예측을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 사업이 재개됐을 때 바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재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LH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에도 업무 계획을 이제 촘촘히 수립하고 남북 사업 재개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북 협력 사업이 그야말로 최대한 빨리 재개되고 활성화하는 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활성화가 되면은 재개가 되면 바로 남북 사업이 그야말로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거로 저희들은 봅니다. 글로벌 사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사업은 해외의 글로벌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개 국가에 40개 프로젝트를 지금 중남미, 동남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축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이 이제 만약에 재개된다면 엄청난 파괴력, 우리가 이제 제2의 LH 이제 규모가 지금의 한 2배가 필요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상시 체제를 준비해서 남북 협력 사업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마지막으로 이 공모전 시상식과 통일 아카데미 수료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선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은 LH가 앞으로 남북 경협 사업이라든가 하는 큰 원대한 어떤 그 꿈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공모전과 통일국토 아카데미에 대한 준비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헌법 제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가 대한 국토도시계획 학회입니다. 저희 국토를 지금까지는 남쪽에 있는 남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의 대상이 되는 이 지역들이 북한 지역까지 그 열리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냉전 시대에는 저희가 북한 지역을 미수복 지역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학회가 1, 2회 때는 저희가 통일국토 공모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통일국토라기보다는 남북교류 그리고 남북교류와 미래국토 공모 이렇게 해서 명칭도 좀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교류라든가 하는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진행이 되고 또 이런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저기 그 공모전이라든가 내년도에 그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서 발전되기를 좀 기원을 하면서 오늘 그 공모전 시상식, 수료식 그리고 특별 강연, 자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해 주신 학회와 LH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